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분사고요. 분사는 이름에서 의미하다시피 나눠진다는 겁니다. 분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질문하지 않고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굳이 도와주신다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분사 공식은 어떻게 되죠? 동사 원형의 ing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요, pp 형태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빨간 펜 바꿔서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는요, 어디세요? 힘드시죠?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은 능동과 하나 더 있죠. 뭘 나타내죠?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수동과 완료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사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분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참 지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입을 여는 순간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참 지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최고죠? 그는 참 지루한 사람이다. 제가 만들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he is a boring person. He is a boring person. 그는 지루한 사람입니다. He is a boring person. 그는 지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제가 먼저 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만들어주세요. 나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죽을 뻔했어. 나 지금 죽을 뻔했어. 나는 지금에 죽을 뻔했다. 어떻게 만들죠? 과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안 도와주시겠다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I was boring or bored. 그렇죠. I was bored. 죽을 뻔했어. 나 지금 죽을 뻔했어. 오케이. 그래서 예문을 통해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자동사 역할을 할 때는 빨간 펜 잡아주시고요.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원래 타동사였던 놈이 현재 분사가 되게 된다면 얘는 능동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 저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동사는 뭐가 없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 세상 모든 자동사는 뭐가 없어서 목적어가 없어서 뭘 만들 수 없다 우리 실장님?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얘는 완료를 나타내게 되고요. 타동사일 때 얘는 수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파란펜으로 예문을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일 때 떨어지고 있는 낙엽, falling leaves 되겠습니다. falling leaves. 그리고 얘가 능동일 때 우리가 가끔 사람 얼굴 보면 명경쌤 되게 놀라게 만드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게 하는 표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라게 하는 표정, 능동이니까 surprising 표정 look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사 들어갈게요. 이미 떨어진 fallen leaves, 이미 떨어진 나뭇잎이니까 언빈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한자로 표현을 하죠. 낙엽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하지 않을게요. 당황하시니까 절대 이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일 때는 놀란 표정. 그 놀라게 하는 표정을 보고 내가 놀람을 당했을 때 놀란 표정은 surprised look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분사는 크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지고요. 공식은 동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는 pp 형태가 따로 존재하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분사는 뭘 가지고 뭘 만든 거죠? 원래 동사였던 놈을 가지고 뭘 만든 거죠?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형용사. 그렇다면 선생님들 형용사 역할 크게 두 가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첫 번째 뭘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형식과 오 형식에 해당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을 한다.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분사의 기능 파란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사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 수식, 그리고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훨씬 더 감이 오니까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경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누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이정현이, 덩어리 이정현이 남편을 향해서 이제 치마를 벗어서 흔들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제가 꾹 참고 있다가. 그런데 저를 제외한 이주와 어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은 명령을 보고 주여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 이 지루한 영화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일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 지루한 영화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한번 제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시작. 나는 보지 않을 거야. I will not 또는 never 더 강하게 할게요. 그렇죠. watch 이 지루한 영화. 오케이, 또는 the boring. 그러면 지루한 영화는 boring movie예요, bored movie예요? 그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boring movie 다시는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하게 잘 만들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니쌤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패스할까요? 알았습니다. 패스해서 원장님만 더 할게요. 나는 내 자동차를 수리하게 시켰다. 사용동사 과거형을 이용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나는 시켰습니다. 원장님 불러주시죠. I made my car repair. 오케이. 헤드로 가려 했으나 원장님. 원장님 이러시게요? 좀 촬영하면 이러시게요? 네.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헤드를 생각했기 때문에 헤드로 갈게요. I had my car. 그러면 얘는 사용동사에서 문수동은 누가 결정하죠? 미영쌤. 우리 문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미영쌤. 네. 오늘 미소 좋습니다. 네, 목적어는 능수동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지가 고칩니까? 고침을 당합니까?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입니다. 그러면 수리하다라는 repair이라는 동사 어떤 형태가 될까요? 미영쌤? repaired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미영쌤 그때 드라마 로맨스 보셨습니까? 난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김하늘의 머리 스타일과 동일하십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빨간 펜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more는 옆에 있는 movie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유 실장님, 이 전에 있었던 남친과의 대화, 이 남친과의 불안을 잊어주시고요. 수업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차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꾸만 느껴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실장님, 이때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 굳이 한자로 따라본다면 무슨 용법을 하죠? 형용사 용법 중에서도 한정적 용법 좋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호 역할하는 형용사를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죠? 서술적 용법 좋습니다. 우리 명경 선생님 대답 잘해주셔서 땡큐 서술적 용법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몇 형식인지 좀 불러주세요. 미영쌤 얘는 몇 형식입니까?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적 보어니까 얘는 몇 형식인 거죠? 5형식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정분사와 현재분사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소연쌤 파트였습니다. 네, 소연쌤께서 오늘 참가하실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정분사에서 간단하게 3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bore, 지루하게 하다. 두 번째, interest, 흥미를 주다. 문제 풀 때 이 감정분사가 나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overwhelm, 무슨 뜻이죠? overwhelm. 그렇죠. 압도하다, 짓누르다라는 감정분사입니다. overwhelm. 그렇다면 얘는 압도하다, 짓누르다. 얘가 능동일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에 뭘 붙여주죠? ing를 붙입니다. 수동일 때는 어떤 형태를 붙여주죠? pp 형태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감정분사 또는 감정형용사에서 사람은 pp, 사물은 ing 미친 겁니다.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입니다. 그럼 예문 하나 가도록 할게요. 지루한 사람이
지루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예문을 살펴봤듯이 지루한 사람은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죠? boring person. 그러면 내가 지루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I was bored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죠. 자꾸 만나고 싶은 흥미로운 사람은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죠? interesting person.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꾸 관심이 가고 또는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있죠. 영화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영화를 보는 것에 흥미가 있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을 한 문장 만들어주시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만들어주시겠습니까? I'm interested in watching movies.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중3학년들 S파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능 어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에는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문제는 A, B, 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수능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절대 머리 쳐박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을 풀 때는 A에 해당하는 문장, B에 해당하는 문장, C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초점을 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 문장, B 문장, C 문장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3년 내내 훈련을 할 거고요. 그건 고등부 수업이지 중등부 수업이 아닙니다. 중등부 수업은 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 생각의 사고를 넓혀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접목을 했냐면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지문은 어법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수능 독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능 독해 문제를 직접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이들이 만든 문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아이들이 그 지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정보를 제공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스피킹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지문을 통해서 느낀 바를 서술하시오. 1분 시간 두고요.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느낀 점을 느낀 점을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피킹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쭉쭉 진행할게요. One of the goals of UNICEF까지가 주어져. 유니세프 목적 중 하나는 is giving, 주는 것입니다. children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the best possible starting life, 삶에서 가능한 최고의 출발을 주는 것입니다. 칠판에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n fact, 사실 more than half of UNICEF budget까지가 주어입니다. 유니세프 예산 중 절반 이상은 is used to help, 도와주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굴 도와주냐? children, 어떤 아이들이냐면 in their first 5 years of life,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why인지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by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with better, 더 나은 healthcare, 의료와 nutrition, 영양과 water, 물과 sanitation, 위생과 education, 교육을 제공함으로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감정 형용사 또는 감정 분사라고 불려주는 놈에서 살펴봤습니다. overwhelm, 압도하다는 동사이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ut the needs of young children around the world까지가 주어입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필요가, 그렇다면 얘는 이때 주어와 이 분사의 사이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그렇죠. 능동입니다. 그래서 overwhelming. 그래서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의 수요가, 필요가 overwhelming, 압도적입니다. 또는 엄청납니다.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overwhelming 사용했고요. according to 전치사죠. 뭐뭐에 따르면, 유니세프에 따르면 out of 100 children born in a year, 한 해에 태어나는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주어 들어갑니다. 30명은 will most, will은 조동사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이렇게 딴데 보시고 집중이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30명은 조동사를 혼자서, 조동사 위를 혼자서 동사를 할 수 없습니다. 비동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일반 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존재하죠. likely suffer, likely to suffer.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suffer from 뭐가 고통받다,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malnutrition, 영양실조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malnutrition, 영양실조로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언제? in their first 5 years of life,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리고 26명은 immunize 하면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키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방접종한다라고 해석을 좀 할게요. 26 would not be immunized against the basic childhood disease. 26명은 will not be immunized. 예방접종 받지 못할 겁니다. 뭐에 대한? the basic, 기본적인 childhood disease. 소아 질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할 거고요. 19명은 will lack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할 겁니다. 또는 40명은 adequate sanitation.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생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17명은 will never go to school. 17명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겁니다. each year, 매년 these problems, 이 문제들은 cause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the deaths of 11 million. 1100만 명의 아이들이 1100만 명의 아이들의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Under the age of 5세 미만의 아이들 전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it means일까요? they means일까요? 전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받으면 되겠죠? it means 되겠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매일 30,000 children, 3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most of these deaths,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could be prevented,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시간 3초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이 정답되겠습니까? 3번 정답이고요. 문제를 정답을 맞추는 것으로 끝난다면 고등부고요. 중등부 수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주사 한 방이면 살 수 있는데 주사 한 방 못 맞아서 죽어가는 아이들, 마실 물이 없는 아이들 속에서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해당하는 고개 끄덕이시고요. 본인한테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밥,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지는 않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을 틀면 아무 때나 심지어 한겨울이나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들 중에서 33%입니다. 만족하십니까? 33%의 삶에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주사 한 방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상위 3%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 유니세프에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스피킹 발표하는 시간 가졌고요. 더불어서 어떤 시간을 또 가졌냐면 직접 문제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발의 이유선 학생이 만든 거고요. 같은 지문을 토대로 이 학생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유니세프의 기원,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활, 안전한 물을 만드는 과정, 유니세프의 목표와 하는 일, 음식 문화의 발전.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탑반의 김지희 학생이 만든 거고요. 다음 글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More than half of the budget is used to help handicapped people. 2번, 26 people will suffer from malnutrition. 3번, every day 3,000 children die, but many deaths could be prevented. 4번, one of the goals of UNICEF is giving teenagers the best possible start to life. 5번, they provided them only health care. 정답은 몇 번입니까?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이죠?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문법 수업의 목표는 저는 현재 탑반과 S탑반과 J탑반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텍스트와 내신을 싹 다 잡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지 시험을 보는데요. 이 백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중등부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요. 백지 시험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지, 질문을 했을 때, 나 그거 아는데, 하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이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만반의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백지 시험을 줍니다. 시험지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내용의 시험지를 나눠주게 되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배운 것을 가지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백지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괄 시험을 보는데, 레벨 테스트가 아이들이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른 부분을 총망라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가정법,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총망라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바로 한번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 단원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투부정사, 가정법을 진행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총괄 시험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소연에서 온 그 학생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시험 이름이 누구였죠? 남학생 이름 하루 듣고 최현우 학생입니다. 최현우 학생 수업이 쉬워서 그날 당일로 갔고요. 계속 유도했지만 계속 회유했지만 시야가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80% 정도를 이해하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100% 다 이해하면 아이들은 흥미를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당일로 학원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어렵지만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반응이 훨씬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문법 수업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서술형을 대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주셔야